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수많은 독일군 포로를 붙잡아 시베리아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 수용소는 보안이 허술했지만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왜냐고? 사방이 끝없는 눈밭, 가장 가까운 인간 거주지까지 14,000km. 탈출해도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얼어 죽을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그 포로들 중에 유독 영리한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반드시 탈옥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이름은 클레멘스. 1944년 8월, 바이에른. 클레멘스는 전장으로 떠나기 직전 아내 카트린에게서 임신 소식을 듣는다. 기쁨도 잠시. 기차가 그를 데려간다. 딸 리자에게 약속한다. 편지 보낼게. 크리스마스 전에 꼭 돌아올게. 하지만 몇 달 후 클레멘스는 소련 침공죄로 25년형을 선고받고 수백 명의 포로와 함께 시베리아로 끌려간다. 굶주림, 혹한, 잔인한 감시병들. 많은 포로가 죽어갔다. 수주간의 행군 끝에 시베리아 수용소에 도착한 클레멘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갔다. 편지가 오지 않는다. 한편 카트린은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터로 떠난 후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매주 우체국에 가서 편지가 왔는지 확인했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왔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간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면서. 탄광에서의 나날. 2년 후 탄광에서 채굴 작업 중 클레멘스는 동료가 낙석에 깔리는 것을 목격한다. 달려가 돌을 치웠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날 클레멘스는 기계공으로 배치가 바뀐다. 감시병들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는 컨베이어 벨트를 잡고 철도로 이동한다. 화물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켰다. 벌. 폭우 속에서 밤새 도랑에 갇혀있기. 다음날 탄광으로 돌아가자 동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다. 감시병의 명령이었다. 슈타우퍼 박사의 제안. 슈타우퍼 박사가 클레멘스를 의무실로 데려간다. 치료를 받은 후 고열이 시작되고 박사는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박사에게 부탁한다.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박사는 고개를 젓는가. 편지는 절대 도착하지 않아. 그럼 탈출을 도와주세요. 박사는 조건을 말한다. 튼튼한 신발, 나침반, 숨을 곳, 충분한 식량, 그리고 비밀을 알려준다. 슈타우퍼 박사도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2개월 전 암 진단을 받은 후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이 모든 벌 자네에게 넘기겠네. 박사는 지도, 총, 탄약,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넨다. 이걸 내 아내에게 전해주게. 그리고 내가 지난 겨울에 죽었다고 말해줘. 탈출, 14,000km의 시작. 그날 밤 클레멘스는 눈보라를 뚫고 탈출한다. 박사가 말한 언덕의 식량 보급소를 향해. 다음날 아침 감시병이 박사의 방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한다. 자살이었다. 클레멘스는 이미 수 킬로미터 밖에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군견 무리와 병사가 뒤쫓아오는 것을 느낀다. 가방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탈진, 쓰러진 클레멘스, 개들이 다가온다. 하지만 그건 환각이었다. 생존을 위한 사투. 저녁이 되자 클레멘스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보고 깨닫는다.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 오로라가 펼쳐지고 그는 다시 힘을 내 걷기 시작한다. 며칠 후 식량이 바닥난다. 기도한다. 제발 집에 가게 해주세요. 걷다 쓰러진다. 깨어나 보니 물개가 있다. 총을 꺼내 쏘지만 빗나간다. 물개는 바다로 도망친다. 쫓다가 얼음물에 빠져 발이 꽁꽁 언다.
또 다른 물개가 보인다. 이번엔 성공. 물개 지방으로 발을 녹이고 고기를 먹고 다시 걷는다. 금광 사냥꾼들. 어느 날 밤 모닥불 옆에서 두 남자를 만난다. 시미언과 아니타스. 금광 사냥꾼이라고 한다. Und im Winter jagen wir. Und da dachten wir, sehen wir mal nach. 클레멘스가 독일인이란 걸 알자 그들은 자신들의 은신처로 데려가겠다고 한다. 눈보라가 온다며. 하지만 클레멘스는 뭔가 수상해서 다른 길로 간다. 실수였다. 폭풍에 휘말려 쓰러진 나무에 깔린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시미언이 그를 구해줬다. Na, was ist? 클레멘스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한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타록스란 걸 숨기기 위해. 강을 건너다. 몇 달 후 봄이 오자 클레멘스는 독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야 한다. 세 남자가 배를 타고 갔는데 폭포가 나타난다. Unterwegs! Anastas! Halt gerade! 물을 젓지만 시미언이 물에 빠진다.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 기절. 클레멘스가 뛰어들어 시미언을 구해 기슭으로 끌어올린다. 한편 아니타스는 유유히 돌아가고 있었다. 친도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시미언과 클레멘스가 살아서 나타나자 아니타스는 놀란다. 죽은 줄 알았던 거다. 분노한 시미언, 클레멘스를 총으로 때려 기절시킨 뒤 아니타스를 쏜다. 클레멘스가 깨어 묻는다. 왜 죽였는 거야? 시미언이 설명한다. 아니타스는 금을 훔치려 했고 그래서 시미언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하지 않은 거라고. 안 죽였으면 내가 당했어. 눌패가 습격한다. 겨울이 다시 찾아온다. 눈밭을 뒤마칠 동안 걷던 시미언이 말한다. 난 더 못 가겠어. 포기할래. 클레멘스가 가방을 대신 들겠다고 하자 시미언이 갑자기 공격한다. 클레멘스가 금을 훔치려 한다고 의심한 것이다. 둘은 눈 덮은 산을 굴러떨어진다. 클레멘스가 일어나 보니 늑대떼에 둘러싸여 있다. 나무 위로 기어오르지만 늑대가 뛰어올라 그를 끌어내린다. 잡아먹힐 찰나 총성, 두 남자 코가와 알료샤가 그를 구한다. 원주민 캠프로 데려가 치료를 받는다. 코가의 딸 엘레나가 클레멘스를 돌본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 수배령. 한편 수용소 감시병 콤은 탈옥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반경 500km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2개월이 지나자 콤은 클레멘스가 눈 속에 묻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클레멘스는 살아있었다. 이별. 코가가 캠프로 돌아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한 뒤 클레멘스에게 조용히 말한다. 자네가 쫓기고 있다는 거 알아. 클레멘스는 깨닫는다. 당장 떠나야 한다. 코가는 개 한 마리를 준다. 잘 돌보면 이 녀석이 어디든 따라갈 거야. 엘레나는 슬프지만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술록썰매로 근처 마을까지 데려다 준다. 클레멘스는 개 아가스와 함께 여정을 이어간다. 기차를 타다. 1951년 여름, 숲에서 아가스가 갑자기 달려가 짖기 시작한다. 무장한 남자 반니를 발견한 것이다. 클레멘스가 제때 나타나 개를 진정시키지만 반니는 그를 경찰서로 데려간다. 클레멘스는 가명을 대고 동쪽 도시 치타로 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Cheetah. Hier. Weißt du, wie weit es nach Chita ist? 경찰은 믿고 음식을 준다. 반니가 알려준다. 오후에 치타로 가는 화물열차가 있다고. 클레멘스와 아가스는 열차에 올라탄다. 800km를 며칠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치타에 도착하자 15명의 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숲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철로를 건너려는 순간 콤과 마주친다. 완전히 포위됐다. 아가스가 콤에게 달려들어 귀를 문다. 클레멘스에게 도망칠 틈을 준 것이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다시 감옥이다. 클레멘스는 다리 위로 뛰어올라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진다. 살았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친구를 잃은 고통이 가슴을 찢는다. 이고르의 도움. 1952년 8월, 클레멘스는 중앙아시아에 도착한다. 시장을 걷는데 한 상인이 그에게 빵을 나눠준다. 돈이 없어 보였으니까. 멀리서 한 남자, 이고르가 클레멘스를 외지인으로 알아본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클레멘스에게 이고르가 다가와 묻는다. 독일인이 왜 아시아에? 이고르는 자기 집에 하룻밤 묵으라고 권한다. 클레멘스는 망설이지만 따라간다. 집에 도착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본다. 이고르는 폴란드에서 온 유대인이었다. 목욕하고 수염을 갖고 머리를 자르자 훨씬 정상인처럼 보인다. 며칠 후 이고르가 가짜 여권을 구해준다. 이걸로 집에 갈 수 있어. 클레멘스가 고마워하며 작별을 구한다. 그날 저녁 이고르가 집에 돌아오자 콤이 기다리고 있었다. 클레멘스 어디 있어? 신문 도중 이고르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말. 그를 도와서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 관문. 클레멘스가 탄 트럭이 상사태로 막힌다. 우회로로 가야 한다고 하자 클레멘스는 내려서 걷기로 한다. 오랜 도보 끝에 국경에 도착한다. 여권이 며칠 내인 만료되기 직전이라 가스라스로 통과한다.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콤이 서 있다. 도망칠 곳을 찾지만 완전히 포위됐다. 그런데 콤이 길을 비켜준다. 여기는 더 이상 소련 땅이 아니야. 난 널 체포할 권한이 없어. 클레멘스는 다리를 건너 이란으로 넘어간다. 의심. 1952년 12월 클레멘스는 페다트란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란 당국이 그를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한 것이다. 재판에서 클레멘스가 말한다. 시베리아 동쪽 해안에서 탈출해 3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가짜 여권이 문제가 된다. 다행히 판사가 그를 도와주려 한다. 그의 삼촌 보스레히스를 부른다. 아쿠라의 경제부 장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937년, 15년 만이다. 보스레히스리 클레멘스를 알아보지 않는다. 확인을 위해 가족 앨범을 연다. 클레멘스가 사진 하나를 가리킨다. 이건 제가 어머니 생일 선물로 드린 거예요. 뒷면에 글이 써 있을 겁니다. 보스레히스리 뒤집어 읽는다. 그 순간 두 사람이 얼싸안는다. 집으로. 클레멘스가 집으로 보내진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카트린이 리자 옆에 서 있다. 어린 소녀가 아름다운 여정으로 자랐다. 그리고 바닥에서 노는 남자아이가 보인다. 태어나기 전에 떠났던 아들. 차마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본다. 가족이 교회에 들어간다. 미사 도중 클레멘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첫 번째로 본 건 리자. 아빠를 단번에 알아보고 안긴다. 카트린이 돌아본다. 믿을 수 없다. 남편이 정말 돌아왔다. 클레멘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8년간의 모든 희생이 마침내 보상받았다.